HLB를 장기 투자하는 주주라면 2019년 6월 27일과 2021년 2월 16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HLB 주주들은 이날을 6.27 사태와 2.16 사태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해당 사건의 중심에는 언론과 진양곤 회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HLB 주주들에게 악몽이었던 6.27과 2.16 사태를 다시 반추해보며 비슷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재현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6.27과 2.16 사태 당시 투자자들은 공포심과 패닉에 빠져 역대급 투매 물량을 쏟아냈으며 이렇게 쏟아진 물량을 헐값에 주워 담은 세력들은 그렇게 쏟아진 투매 물량으로 마지막 매집을 마무리하고 주가를 급등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악성 매물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력의 입장에서 편협하게 쓰이는 이기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사용을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HLB 주주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6.27과 2.16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6.27과 2.16의 중심에 진양곤 회장이 있다고 추정해왔던 출향파의 주장에 100%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6.27과 2.16이 불가항력적인 사태였다면 재현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출향파가 예전부터 종종 언급해왔듯이 6.27과 2.16이 인위적인 사태였다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식파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늘 대비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현명한 자세일 것입니다. 게다가 반복돼 왔기 때문에 비교적 확률이 높은 사안이라면 가능성을 염두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만에 하나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멘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향파가 오랜만에 이와 같은 주제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 HLB 그룹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임상 결과와 NDA 일정을 지연시켰던 HLB는 2022년 말에도 교모세포종 최종 데이터와 선낭암 NDA 신청을 지연시키면서 또다시 지연의 역사를 반복하였습니다. 2023년에 HLB는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고 퇴로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주요 임상과 NDA 진행 결과물들을 도출하여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HLB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은 상방 세력이 요리하기에 너무나 좋은 재료들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큰 시세를 주기 전에는 한 번씩 인위적으로 주가를 크게 눌러왔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16일 조선비즈는 찌라시성 기사를 내보냈으며 주가는 시간외를 포함하여 하한가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HLB 투자자들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조선비즈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성토하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출향파는 오래전에 조선비즈 기사가 누군가와 내통해서 작성됐을 가능성을 추론한 방송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해당 기사가 쓰여진 정황과 의도를 팩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런 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시 조선비즈 기자들은 근거가 미약했던 HLB 증선이 의혹 기사를 작성하면서 불안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지트리비엔티와 교차 편집을 하며 HLB를 지트리비엔티와 같은 맥락에서 곡해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서울대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활용했는데 해당 교수가 HLB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치 HLB 관련 발언을 한 것처럼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주요 혐의를 나열할 때는 명확한 증거나 근거 없이 제3자식 화법으로 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같이 언급되었던 지트리비엔티는 현재의 HLB 테라퓨틱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조선비즈 기사 이후 주가가 반토막 나고 기업 가치가 폭락하자 HLB가 헐값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기사에서 연관성도 없이 같이 언급된 것도 의문이지만 결국 HLB에게 피인수됐다는 점에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황상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HLB와 진양곤 회장에게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보통 허위기사를 날조하는 기레기들은 나중에 허위기사임이 밝혀져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소위 카더라식의 기사를 작성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인 편집으로 독자들을 현혹시키면서도 인용 대상과 출처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날조된 허위 기사로 다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다고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조선비지의 HLB 관련 허위성 기사는 증선이 공무원이 며칠만 확인해도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지만 증선인은 금피하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이 조사 결과 발표를 수차례 지연시켰습니다. 게다가 전직 FDA 심사관인 이장익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한국인 최초로 FDA 부국장을 지냈던 안혜영 박사는 HLB 결백에 대한 증언도 해줬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끌 만한 이유가 없었지만 금융위는 7개월에 걸쳐 조사한 것도 모자라 결과 발표를 몇 차례나 연기하였으며 결국 9월 16일이 되어서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2.16 사태 당시 조선비지의 기사가 기자의 무지에 의해서 작성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날조된 허위 기사였으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투매를 유도한 게 맞다면 제3의 6.27과 제2의 2.16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 회장이 깊숙이 개입됐다고 추정되는 6.27 사태를 반추해 보겠습니다. 과거 출향파는 몇 차례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서 6.27과 진 회장의 연관성을 추정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출향파는 통찰력이 기반된 진 회장의 M&A 능력과 추진력 등 장사꾼으로서 진 회장은 그 누구보다 인정하지만 도덕성의 잣대로 평가하자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진 회장은 정보에 취약한 개인주주들을 위해 개인주주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실상은 정보 공개의 취사 선택을 통해서 정보에 취약한 개인주주들을 사지로 모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자주 연출하였습니다. 조선비지의 HLB 증선위 조사라는 단독 기사는 2021년 2월 16일 9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주가는 즉시 하방으로 요동쳤으며 이에 진 회장은 오후 2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시선은 2시로 예정된 진 회장의 유튜브 영상에 집중되었습니다. 출향파를 포함한 HLB 투자자들은 당연히 진 회장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안이겠지만 오랜 주주들에게는 따로 분석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허위성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 회장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회사의 오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으로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조선비지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주식판은 굉장히 민감한 곳이며 주식판에서 잔뼈가 굵은 진 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모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진 회장의 해명방송은 조선비즈 주장에 대한 보충 설명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진 회장의 유튜브 방송은 주식시장이 개장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HLB 주가는 진 회장의 의중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하한가로 직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터진 거래량은 HLB 상장 이후 사상 최고치였던 6.27 사태 당시 거래량을 능가하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패닉을 유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주주들도 주장했듯이 무혐의 처리가 될 것이 뻔했었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명백한 사안에 대해 왜 진 회장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고사하고 조선비지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였을까요? 당시 진 회장을 무조건 찬양하다시피 했던 극찬티 블로거와 유튜버들은 증선이나 대형 언론사를 자극하는 게 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단하며 진양곤 회장을 옹호하였는데 참으로 순진하고 궁색한 두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주들의 바람대로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금융당국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며 진 회장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해서 증선위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자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할 뿐더러 지나치게 편협된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발언을 평가하자면 6.27 사태를 유발한 발언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 회장은 6.27 사태 당일에도 긴급 설명회를 통해서 위암 3, 4차 임상 탑라인을 언급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PFS의 중간값이 대단히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지만 1차 유효성 평가 지수인 OS가 임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번 임상 결과치로는 신약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임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언급을 하였지만 HLB 투자자들은 진 회장이 뱉은
신약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문장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전 일의 탑라인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하며 살얼음판 같았던 HLB 주가는 진 회장의 부정평가에 대한 확인 사살성 발언 이후 곧장 하한가로 직행하고 말았습니다. 하한가에서 매물이 잠겼기 때문에 페닉셀은 627 다음 거래일에 터졌으며 역사상 최고 거래량의 2.5배를 넘어서는 거래량으로 무려 40%가 넘는 장중 변동성을 보이며 큰 폭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세력들은 대형 시세를 주기 직전에 초대형 음봉으로 마지막 손바뀜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력들에게 진 회장은 단비 같은 조력을 해준 꼴이 된 것입니다. 진 회장의 당시 발언은 뭔가를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솔직한 것이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상 너무나 의혹이 많다는 것과 3개월 후에 있는 최종 데이터를 앞두고 굳이 불필요한 표현을 써서 주가 폭락을 주도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식판은 냉정한 곳이고 공매 세력은 조금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약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 회장의 발언은 신약 개발이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쉽게 귀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오너가 불필요한 사족으로 미끼를 제공해주니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하방으로 밀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진 회장을 성토하는 커뮤니티의 게시글들은 한 달여가 지나자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27 사태 한 달 후인 7월 30일에 주가는 바닥을 찍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인 8월 7일에는 쌍바닥을 그리고 나서 10배 가까이 상승하며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량파 또한 역사적 최고점에서 보유 물량의 90%를 매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 회장의 발언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지만 진실을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의도적으로 추정됐던 진 회장의 6.27 발언은 불과 한 달 만에 수많은 의혹을 뒤로한 채 진실규명 없이 주가 대반등과 함께 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출량파는 종종 진 회장한테 선택적 솔직함이 과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 회장은 필요할 때만 솔직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시 진 회장이 했던 임상 관련 충격적인 발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였으며 당연히 해당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탑라인 발표 시 입수된 임상 데이터는 모든 내용을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공시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최종 임상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 데이터를 모두 공개할 필요가 없었으며 더더구나 탑라인 발표 자리에서 진 회장의 저런 부정적인 발언은 제약업계 관행에도 전혀 맞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태였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완주가 목표인 선수한테 중간 기록이 조금 좋지 않다고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코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수가 완주하지 못할 것으로 베팅을 했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완주를 못해서 이권을 얻었다면 얘기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 회장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중간 기록을 보더니 뜬금없이 자신의 선수가 우수한 성적은 고사하고 완주도 어렵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을 연출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선수가 우수한 성적까지 얻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튼 위암 3, 4차는 진 회장의 실패 가능성을 언급한 후에 주가가 폭락하였지만 3개월 뒤에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최종 데이터가 공개되며 바닥부터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2부를 업로드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6.27 사태 당시에는 부정적인 데이터를 주주들과 약속이라며 굳이 공개하였는데 최종 데이터는 사전에 입수하고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와 그 이유들을 통해서 진 회장의 양면성과 선택적 솔직함을 추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상방 세력과 공매도 세력은 과연 진 회장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황 근거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7과 2.16이 또다시 재현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량파는 공개적인 종목 추천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추천을 재개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고 지수는 보합세에서 머물고 있지만 출량파 추천 종목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량파 VIP 멤버십은 유료로 진행되지만 공개 추천 종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구독자님들이 HLB를 익절로 엑시트하게 된다면 이후부터는 출향파 추천 종목을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출향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천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검증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추천 종목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추천하는지를 분석한다면 긍정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 2부가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